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7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 1월 1일, 양력 1월 1일은 그건 설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설날은 이 구정, 저에게는 늘 구정이라고 하는. 몇 년이 기니까요. 네, 이게 또 진짜 세뱃돈 받는 그런 설날이죠. 맞아. 네, 세뱃돈은 1월 1일 날 주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진짜 새해다. 여태까지 실패한 건 다 퉁치고 지금부터 다시 새해를 맞이했다 생각하시고 네. 작심 3일을 더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3일에 한 번씩 또 작심 3일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원래 마지막이었어야 할 내용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 모니터를 진행하기로 된 배경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동준 씨랑 이야기를 하니까 딱 아시겠죠? 방송 모니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슈퍼매시브 블랙홀 특집. 이것도 뭐야? TNO님을 돌게 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이거는 TNO님이 아실 수 있는 노래예요. 요 노래는 내가 모를 뿐이야? 네, 나도 모르. 제가 오늘 골라온 노래는 뮤즈의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2000년 중반에 나왔는데 2000년 중반쯤에 그 축구 게임을 좀 하신 분이라면 딱 들으면 딱 아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을 텐데. 네. 어쨌거나 오늘 제가 왜 이 곡을 들고 나왔냐면 이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말 그대로 거대한 블랙홀이잖아요. 이 거대한 블랙홀이 1월 한 달 동안에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느냐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8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1월 동안 도대체 어떤 이슈를 다뤘나 요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뭐 손혜원이죠.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월 1일부터 아니야? 1월 네, 15일부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1월 1일도 있으니까 다른 그동안에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죠. 다른 이슈가 주요 이슈들이 뭐였나. 우리가 주요 이슈 전체를 다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애초에 우리가 손혜원 의원 논란 때문에 다른 이슈가 묻히지 않냐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데이터로 좀 입증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의 방송 전체의 보도량 중에서 주요 이슈들의 카운팅을 이제 해본 거죠. 주요 이슈를 몇 개를 정했는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정한 주요 이슈는 5가지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당연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도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미세먼지가 뽑혔습니다. 1월 한 달간 일단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도 있었고 그리고 네.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시도한 방안들이 있었어요. 맞아. 네. 관련 보도들이 꽤 됐고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가 있었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해서 이 우리 함정에서 막 레이더를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한 일본 초계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12월 말 그리고 1월 중순 이렇게 해서 2번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저희가 주요 이슈로 뽑았고요. 마지막으로는 1월 24일이죠.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를 내면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요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이슈도 얼마나 다뤄졌나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 결과를 일단 열어보시죠. 미세먼지 관련된 보도량 엄청나게 많긴 했네요. 네. 예. 사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약간 퀴즈 형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춰보십시오. 이 5가지 보도 중에서 1등으로 보도된 가장 많이 보도된 사안은 뭘까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모르겠네.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시기 힘들 겁니다. 미세먼지가 많을까? 손혜원이 많을까? 양승태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손혜원 보도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때 27일까지였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손석희 내 낚시에 안 낚이네. 네. 미세먼지 많은데 좀 헷갈리지 않나? 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종편 더하기 SBS까지 붙었기 때문에 저는 손혜원 가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머리가 있어 머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저희 인턴분과 함께 추합을 하고 나서 총 데이터를 뽑고 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이 손혜원 의원 관련 이슈는 SBS가 15일부터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는 1월 31일까지도 아니고 27일까지 끊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12일 동안 8개 방송사가 215건을 보도했어요. 엄청나게 한 거죠. 근데 1월 한 달 내내 굉장히 주요 사안이었던. 잠깐만. 2위가 뭐지? 2위가 뭔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2위는 그럼 미세먼지인가요? 틀렸습니다. 미세먼지인가요? 네. 양승태일까요? 양승태예요? 양승태죠. 그래도 이건 사법농단이잖아요. 무려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인데요. 네. 그래서 2위는 말씀드렸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였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1월 초부터 이슈가 될 만했던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겠다고 1월 4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11일 날 소환조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24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1월 내내 이슈였어요, 이거는. 아니 근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옛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1월 달에만 집중적으로 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손혜원 의원은 1월 중반부터 나왔지만 이 양승태 관련 보도는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꾸준했다. 쭉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방송사 보도를 다 합쳤을 때 173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은 거예요. 40건가량 적게 나왔죠. 40건가량? 네. 근데 양승태는 진짜 재미있는 게 모든 것이 다 제일 재밌는 건 TV조선인데 양승태도 TV조선이 제일 적게 했네요. 다른 맞습니다. 어떤 언론사보다도 거의 안 적게 하지 했습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일단 순위를 나머지 더 말씀드리면 3위는 미세먼지였습니다. 8개 방송사 총합 155.5건이었고요. 그리고 4위는 일본 초계기 논란이었는데요. 이거는 8개 방송사 합쳐서 133건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는 손석희 대표이사 관련 폭행 논란이었는데요. 이거는 8개 방송사 합쳐서 20.5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 형태로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퀴즈 형태로 가지고 온 첫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8개 방송사 중에서 이 5가지 이슈 중 손혜원 의원 관련 이슈를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가 4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4곳? 네. 4곳이면 일단 SBS, 네. TV조선 채널에 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를 잘 모르겠네. 잠깐만. 근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퀴즈입니다. 그러면 MBN. 네,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4개 방송사가 이 5가지 이슈 중에서 이 손혜원 의원 관련 이슈를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였어요. 참 신기하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물론 SBS가 가장 먼저 보도를 시작했고 집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SB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TV조선 채널A, MBN이 이걸 이렇게나 많이 보도를 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SBS가 던진 사안에 종편이 이걸 물고 부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종편 3사와 SBS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편 3사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손혜원 의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노골적이에요. 근데 SBS는 약간 달랐던 부분이 SBS 같은 경우는 27일까지 손석희 대표이사와 관련된 보도는 내놓지 않았어요. 나머지 3가지 이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초계기 논란,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나머지 보도가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도가 27건이었는데 손혜원 의원 보도가 36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9건 정도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적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방송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TV조선은 굉장히 이 이슈에 엄청나게 몰두한 모습이 보여요. 왜냐? TV조선의 보도량을 보면 이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가 무려 50건이에요. SBS가 36건인데 대단하다. TV조선이 50건입니다. 이 진짜 황당한 거죠. 근데 나머지 이슈들을 살펴보면 더 황당한 게 드러납니다. 왜냐?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 50건이에요. 근데 미세먼지 관련 보도 25건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보도 16건이에요. 아니 난 있는 게 더 신기한데.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많았어. 많은데요? 이걸 그래서
이 숫자대로 놓고 보면은 TV조선은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미세먼지, 그 다음이 사법농단이었다. 난 근데 사법농단이 미세먼지만도 못했다. 네.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저는 초계기의 TV조선 보도인데 이게 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물론 YTN도 적어요. 근데 YTN 전체적으로 보도량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TV조선이 9건 보도했어요. 초계기를. 근데 KBS 18.5, MBC 18, SBS 23, JTBC 27인데 TV조선이 9건을 보도했어요. 이거 약간 지금 이 관점이 일본인가? 좀 신기했어요. 약간 돌아가는 상황이 왜냐하면 일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보도를 안 했다라는 이거 왜 상하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비교해보면 채널A 12, MBN 18, YTN 7.5인데요. YTN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다 적어요. 그런데 이 TV조선은 지금 이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보도량이 비슷했잖아 늘. 그런데 유난히 적어 초계기가. 거의 관심이 없어 초계기에. 이상하네. 신기하죠. 참.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를 좀 중심으로 한번 보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TV조선이 가장 많습니다. 50건이었고요. 그리고 SBS 채널A, MBN이 34건 이상씩을 했어요. 그런데 요 4개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보도 양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머지 방송사 4곳이 있죠. KBS, MBC, JTBC, YTN. 이렇게 4개 방송사는 17건을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SBS와 종편 3사에서 가장 적었던 게 MBN이었거든요. MBN이 34건이에요. 아이고. 근데 나머지 KBS, MBC, JTBC, YTN은 17건을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되게 다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상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SBS와 종편 3사가 지금 손혜원을 끌고 나간 거예요. 아니 근데 굉장히 TV조선이 끝까지 봤구만. 이거 정말 TV조선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냐면 이 사안을 가장 적게 보도한 방송사가 MBC였어요. MBC가 12.5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하고 대조를 하면 4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MBC의 4배를 한 거예요. TV조선이. TV조선은 엄청난 거죠. 이름을 바꿔야 돼. 같이 판다. 더 판다. 끝까지 판다. 한삽 판다. 이 정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름 바꿔야 돼. 이 코너명을 하나 붙여줘야 돼. 정말. 그 수준이야. 걸리면 판다. 이런 게 좋을 것 같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가 2곳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가장 많이? 네. JTBC, KBS? 땡입니다. 절반은 맞추셨는데요. KBS와 YTN이었어요. 그래요? 네. 두 방송사가 독특하게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를 가장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량을 먼저 보면 KBS 같은 경우는 22.5건이었고요. YTN은 19건이었어요. 근데 이 2개 방송사가 좀 독특했던 게 손석희 그리고 손혜원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도량이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으로 가요. KBS는 손석희 대표이사 관련 보도를 한 건 했고요. YTN은 단신으로 저희는 반건 처리하죠. 단신을. 그래서 이 정도 딱 한 개씩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도 KBS가 16건, YTN이 15건이었어요. 요 2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이 2 방송사가 거의 나란히 같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슈, 이 미세먼지와 초계기와 관련해서는 KBS의 보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미세먼지는 먼저 KBS가 21건, YTN이 13.5건이었어요. 초계기는 KBS가 18.5건, YTN이 7.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 방송사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이슈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사법농단에 제일 집중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정상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특히 YTN이 여기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퀴즈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입니다. 미세먼지? 네. 근데 미세먼지는 SBS하고 그 KBS가 좀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SBS 봅니다. 그러면. 네, 땡입니다. 이게 왜냐? 요거는 저희가 방송사를 잡고 방송사의 비율을 본 거예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는 MBC였는데요. 이렇게 나온 결과 이유가 저희가 이슈별로는 또 따로 세봤습니다. 네. 뒤에 나올 텐데 저희가 이거는 방송사별로 어떤 걸 가장 많이 했나라는 걸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5가지 주제 중에서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다. 네. 그래서 MBC 보도가 미세먼지가 22건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았죠. 많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양승태 관련 보도가 19.5건이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다음이 사법농단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초계기 논란이었어요. 이게 18건.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5건이었어요. 그리고 손석희 대표이사 관련 보도는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고른 보도량을 또 보이긴 했지만 일단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또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책임 논란 같은 게 또 일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미세먼지 관련 이슈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5개의 이슈 중에서 일본 초계기 논란을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가 한 곳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다 나와가지고요. KBS? 네, 땡입니다. 나왔는데 모르겠네. 정답은 JTBC죠. 아, 그래요? 네. JTBC인데요. JTBC가 초계기를 무려 27건 보도했습니다.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초계기만 많이 보도했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이슈가 좀 고르게 다뤄졌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26.5건. 반건 차이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도 26건이에요. 또 반건 차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를 굉장히 고르게 다뤘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 이슈는 16.5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가지 주제보다 일단 굉장히 차이가 나게끔 적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네. 네. 이 통계 재밌죠? 이렇게 괜찮네요. 보고 하는 것도. 네. 내용보다도 이 양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색깔을 뭐에 집중했는지를. 근데 그 뉴스 시간이 뭐 2시간인데도 있고 뭐 1시간 반인데도 있고 1시간인데도 있고 네네.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율로 보는 거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어서 말씀드릴 건 네. 이슈별로 저희가 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TV조선이 50건을 했다는 거. 그리고 MBC와 비교하면 무려 4배 차이라는 거. SBS보다도 많이 했다는 거. 이게 사실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제들도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 다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관련 보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도량이 8개 방송사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네. 제일 적은 방송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V조선 16건이었고요. 가장 많은 방송사는 SBS였습니다. SBS가 27건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JTBC가 반건 모자란 26.5건이었고요. 이어서 채널A가 23.5건으로 3위였습니다. 야, 채널A가 채널A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KBS가 22.5건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4개 방송사가 20건을 넘긴 방송사들이고요. 나머지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MBC가 19.5건, 그리고 MBN, YTN이 19건. 이렇게 해서 이 방송사들도 거의 뭐 네, 많이 했네요. 네, 20건에 거의 준하는 보도를 냈고요. TV조선이 유일하게 16건을 보도해서 가장 낮은 보도량이 아니 그래도 완전히 푹 났진 않아. 네, 나름. 뭐 괜찮아. 정말 충격적으로 안 하진 않았어요. 네, 네.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미세먼지 관련 보도인데요. 미세먼지 관련 보도도 약간 부류가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는 JTBC였어요. JTBC가 26건이었고요. 이어서 TV조선이 25건입니다. TV조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이 SBS 23건, MBC 22건, KBS 2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방송사가 20건을 넘긴 보도를 했고요. 나머지 채널A, MBN, YTN 같은 경우는 20건이 안 됐는데요. 채널A는 15건이었고 YTN은 13.5건, MBN은 1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보도에서는 MBN이 가장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3사, 그리고 JTBC, TV조선까지 해서 이렇게 5개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미세먼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가지 이슈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초계기, 일본 초계기 관련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사건이 2번 일어나요. 12월 20일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그렇죠. 조난 선박을 구조 중이던 우리 함정에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조난 선박을 도와주러 가고 있는데 일본의 비행기 이 전투기가 내려오니까 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일단 범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한번 벌어졌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1월 23일에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좀 황당한 일이에요. 일본 초계기가 이런 식으로 2번이나 우리 함정에 근접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일본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 해군이 항공기 격추에 사용하는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 추적 레이더 막 뿌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낙원 당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우리 군이 구체적인 증거, 네. 동영상과 사진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8개 방송사 모두 당연히 이 이슈를 다뤘고요. 가장 많이 다뤘던 방송사 어딜 것 같으신가요? JTBC? 정답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JTBC가 5가지 이슈 중에도 이걸 가장 많이 다뤘는데 8개 방송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걸 다뤘어요. 총 27건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SBS가 이 논란에 대해서 23건을 보도하면서 2개 방송사가 20건 이상 보도한 방송사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뒤떨어지는 방송사들 KBS, MBC, MBN이 있는데요. KBS가 18.5건, MBC, MBN이 18건. 그래서 이 2개 방송사는 20건에 거의 근접하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V조선, 채널A, YTN이 굉장히 보도량이 떨어졌는데 일단 채널A가 12건, 그리고 TV조선이 9건, YTN이 7.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방송사는 이 초계기 논란에 대해서 딱히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러네요.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보도죠. 마지막 주제. 손석희 대표이사의 폭행 논란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일단 보도량을 저희가 수합하는 과정에서 모니터 기간이 약간 짧았어요. 여기 24일에 알려진 사안이었고 저희가 27일까지 모니터를 했는데 실제로 24일에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고 나서 당일날 보도한 방송사는 TV조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방송사는 다 25일부터 보도에 나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도량이 20.5건이 나왔을까? 그걸 굉장히 저는 유의 깊게 보면서 이걸 나눠봤더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굉장히 뚜렷해요, 이거는. 왜냐? 이 보도량, 이 주제를 가지고 1등으로 보도한 방송사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TV조선. TV조선이죠. 그리고 TV조선이 가면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친구가 같이 가야죠. 채널A. 네, 채널A가 같이 갑니다. 아이고 네. 진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8개 방송사가 20.5건을 보도했는데 이 2개 방송사가 보도한 보도량이 17건이에요. 대부분 한 거예요. 이 둘이 신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TV조선이 10건이었고 채널A가 7건이었어요. 그리고 KBS, MBC, MBN이 한 건씩 보도했고요. YTN은 0.5건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기간 27일까지 SBS와 JTBC는 관련 보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건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이 두 방송사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신났어. 썼다라는 건 정말 신이 난 거죠. 네. 아마 2월에는 저기 김경수 고지사,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희정 한번 파악을 지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재판 결과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시끄럽게 이제 비교하면서 네. 다 날라갔네 어쨌네 이런 소리를 좀 할 것 하겠죠?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설 전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퇴근하면 이제 연휴가 쫙 기다리고 있는 한 5분 전 시간입니다. 근데 듣는 거는 연휴를 다 보내고 나서 듣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제가 목요일 날 휴가를 꼭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제가 이제 어디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목요일 날 저희가 지역 민원연들과 같이 만나는 회의가 잡혀가지고요. 제가 그 회의에 가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지금 녹음을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저는 쭉 쉬는지 일을 하는지 모를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한 이틀은 그래도 푹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서요. 쭉 저희 뉴스공장도 다음 주 수요일 날 나가고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도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녹음을 하기로 아이고, 해서요. 바쁘시네. 제가 빨간 날에도 나름 바쁩니다. 아유 네, 꿈을 이루셨네요. 왜요?
아니 뭐 어떤 꿈? 네네. 네. 그런가요? 네. 명절에도 알겠습니다. 바쁜. 예.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정말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이 방송은 잘 보내셨겠죠. 네. 뭐 피곤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또 네. 쉬니까. 그러니까요. 뭐 피곤해도 뭐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와, 끝났다. 가자.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